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경추와 경수.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것이 세포 하나에서 어떻게 몸이 되어져 왔는가, 세포가 의식이 있고 각자 서로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게 이제 관리자와 공급자가 몸을 만들었다. 이제 구체적으로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관리자와 공급자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텐데 우선 첫 번째로 네, 목입니다. 목에 있는 경추는 뼈를 얘기하는 것이고 경수는 그 뼈 속에 있는 신경관이 계속 분화해가지고 만들어진 척수를 얘기하는 거죠. 경수. 이 경수는 결국 나중에 뇌가 되는 것이니까 뇌와 척수가 서로 다르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추와 경수가 어떤 것인가. 치료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가. 네. 우선, 예, 목을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직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없이 직관적으로 목이 어떻게 해서 중요한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목이 어떻게 해서 중요한가, 또 얼마나 중요할까,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중요할까, 뭐 얼마나 중요할까, 뭐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한데 왜 그렇게 중요할까를 직관적으로 한 가지 생각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들 부끄러워서. 네. 직관적으로 보면, 이 뇌가 그렇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최후의 관리자잖아요. 그리고 몸 전체와 목이 연결되는 지점에 있구나. 음, 뭐 그런 걸 떠나서, 목이 댕강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팔이 댕강해도 안 죽어요. 근데 목은 댕강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목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엄청 중요하다. 이 느낌만 우선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추와 경수, 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을 때 경추와 경수는 누가 만들었는가? 몸은 누군가 만들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냥 스스로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 우리 몸은, 내 몸은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닌데 누군가가 관리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 세포가 자궁벽 속에 들어가서 두층 배합 안으로 쭉 배열을 한 다음에 그것이 삼배엽이 된다 그랬죠. 삼배엽이 돼가지고 모든 세포가 하나의 세포로 바뀐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세포가 갑자기 안으로 밀려 들어가서 신경관이 형성되고 그 신경관이 체질을 이렇게 이루면서 거기서 신경능 줄기세포가 쭉쭉쭉 뻗어나와서 몸을 만든다. 그러면은 똑같은 원리로 목도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럼 목을 만든 누군가가 목을 고칠 수 있다. 목을 만든 누군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은 병이 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경관, 신경관이 쭉 올라와서 그게 척수가 되고 끝에 가서 뇌가 되고 그 신경관은 척수와 뇌가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척수와 뇌는 하나다. 하나다. 이 관점으로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신경능 줄기세포는 신경관이 만들어질 때 거기서 이렇게 옆으로 뻗어나오는 세포들을 신경능 줄기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제가 한마디 말씀을 빠뜨렸던 것 같아요. 이게 신경관이죠. 신경관이 쭉 형성되고, 여기 체질이 생기면서, 여기서 신경능 줄기세포들이 이렇게 뻗어져 나오는데, 뻗어 나올 때 누군가가 신호를 줘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처음에는 누가 신호를 줬어요? 세포는 항상 어떤 신호를 줘야 돼요. 처음에는 측색이라고 하는 임시 관리자가 신호를 줘서 신경판이 되고 신경관이 되고 소마이트가 되고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쭉쭉 뻗어 나와서 몸을 만들 때는 이 안에 있는 신경관 내부에서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 신호를 받아서 이것들이 쭉쭉 뻗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능 줄기세포가 다 만들었다라는 말은 신경관의 관리를 받아서, 신경관의 지휘를 받아서 신경능 줄기세포가 뻗어나가서 근육도 만들고 뼈도 만들고 혈관도 만들고 오장육부도 다 만들었다, 그런 뜻이죠. 이 그림이 중요해요.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경관이죠, 신경관. 그 소마이트, 체질이 만들어지고 체질을 따라서 신경능 줄기세포들이 쭉쭉쭉 뻗어나가서 각자 자기 맡은 지역에서 위치에 따라서 온갖 장기를 만드는데, 묘하게도 제일 먼저 만드는 영역이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뭐냐 하면은, 얘네들이 만드는 게 뭐냐 하면은 얼굴, 얼굴, 두개골, 귀, 코, 입, 그 다음에 목. 목이 얼마나 중요하면 얘네들이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목이에요, 목. 어, 발생할 때부터 목이 엄청 중요하다, 이런 느낌을 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만들었느냐? 결국은 목에 있는 신경관이 계속 분화해가지고 만들어진 경수, 경수가 만든데, 거기서 신경능 줄기세포가 이 우리 목의 피부 근육, 이 속에도 근육이 많아요. 근육, 골격, 이거 전부 만들었다. 신호는 누가 보냈느냐? 이 속에서 보냈다. 그러면은 몸이 만들어질 때 그랬어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누가 관리자일까요? 지금도. 어, 지금도 경추라고 하는 뼈 속에 있는 경수. 다시 말하면은 척수를 경수, 흉수, 요수, 천수 이렇게 구분했을 때 목뼈 속에 들어가 있는 척수, 경수가 만들었고 관리자이고 지금도 관리하고 있다. 그럼 경추와 경수는 음, 결국은 만들어 가지고 누가 만들었냐 하면 이 속에 있는 신경 세포들이 신호를 보내서 신경능 줄기세포가 만들었는데, 이런 모양이란 말이죠. 이 경수를 먼저 만들고 이걸 나중에 만들고 그건 아니에요. 거의 동시에 만들어지는데, 순서가 여기 먼저, 그다음에 이렇게 뻗어 나오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내려간다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순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속에 있는 척수, 목에 있는 경수가 목을 다 만들었다. 목이 뭔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목을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좀 묘한 게, 우선 여기서 보시면은 척수가 이렇게 올라가 갖고 여기까지는 척수 그 형태를 유지하죠. 뇌 속에.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뇌 속에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 있는데 여기까지를 척수라고 하고 이 위에는 뇌줄기라고 해요. 뇌줄기와 척수가 있는데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구분한 것이지, 얘네들 쭉 올라가서 뇌줄기가 되고 뇌실이 되고 대뇌가 되고 했으니까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처음 만들 때 얘네들 쭉 올라가서 나중에 뇌가 되는데, 그와 동시에 여기서 뭘 만드는데, 목에 있는 경수, 아까 말씀드린 이 속에 올라가 있는, 연결되어 있는 뇌줄기와 경수가 같이 만들었다. 근데 뇌줄기는 주로 뭘 만들었냐면 얼굴을 만들어요. 목도 만들지만은, 근데 경수는 주로 목 내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1번,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시신경이에요. 시신경이 아니고 후신경이에요. 코로 나와 있는 신경. 그리고 2번 이게 시신경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뇌줄기가 만들었어요.
5번 이게 3차 신경, 3번 이게 동안신경, 활차신경. 뭐, 그러니까 우리 눈에 있는 모든 기관을 얘네들이 만드는데 얘네들이 동시에 같이 만들어요. 어, 같은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척수를 생각할 때는 항상 여기서 위로 뻗어 올라가 있는 뇌줄기와 합동작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척수에 어떤 병이 왔다. 그럼 척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더 올라가서 뇌 속까지 뻗어 있는 뇌줄기와 같이 관리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뇌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여기는 척수잖아요. 여기는 경수잖아요. 경수고 이 위에는 뇌줄기예요. 이게 나중에 뇌가 되고 뇌줄기에서 뭘 만들어요? 네. 이 두개골 전체를 다 만들어요. 두개골 전체 뼈, 눈, 귀, 입, 이빨, 입속에 있는 혀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얼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뇌줄기 얘네들이 만들었으니까 얘네들이 관리를 하겠구나. 나중에 뇌 12신경이라 그래요. 이 안에 있는 12개의 신경을 따로 공부하실 텐데,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구분을 하느냐 하면은, 뇌줄기는 척수나 경수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굉장히 복잡한 역할을 해요. 굉장히 복잡한 역할을 해요. 보통 우리가 뭐 파충류의 뇌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파충류의 뇌라는 의미가 아니고, 파충류 정도의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 다 들어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줄기까지만 있어도 생명이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뇌줄기와 경수가 같이 만든다. 뇌줄기는 주로 뭘 만드냐면 두개골 있는 근육들, 얼굴 근육뼈, 눈, 코, 입, 귀, 그 다음에 이 안에 기도와 식도, 갑상선 밑에 있는 흉선, 그 다음에 놀랍게도 여기서 쭉 내려가고 오장육부까지 다 만들었어요. 어이? 오장육부는 척수에서 만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감신경계, 하나는 부교감신경계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오장육부가 만들어질 때 이 뇌줄기에서도 한 줄기가 내려가서 같이 연합해서 합동작전을 펼친다. 어, 그런데 뇌줄기하고 경수는 합동작전을 벌이는데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얼굴, 눈, 귀, 코, 입 이거는 뇌줄기에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눈은 또 경수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같이 만들었어요. 여기 기도와 식도가 있잖아요. 기도와 식도. 기도는 숨 쉬는 기관지 연결되는 거고 식도는 밥 먹으면 넘어가는 통로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경수에서도 기도와 식도를 처음에 만들었고 지금도 관리하고 있어요. 갑상선, 흉선 이것도 뇌줄기에서 만들었는데 경수에서도 관리를 해요. 와, 그러니까 목이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심장하고 폐도 얘가 만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척수 1, 2, 3, 4 거기서 심장피를 만들었는데 거기도 만들었고 경추에서도 같이 관리해요. 똑같은 교감신경인데도 불구하고 목에서도 심장과 폐, 기관지 이거 다 같이 관리를 합니다. 기관지 중요하니까 같이 써놓을게요.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숨을 쉴 때 누가 숨을 쉬게 하냐면은 폐가 숨을 쉬는 거잖아요. 근데 폐는 근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폐가 스스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폐를, 폐를, 폐 공간을 크게 하는 것은 횡격막이에요. 밑에서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횡격막이 밑에서 이렇게 끌어당겨서 폐를 늘리고 이렇게 올려서 날숨을 쉬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 횡격막을 움직이는 게 만든 게 누구냐? 목이에요, 목. 놀랍죠? 그러니까 숨을 잘 못 쉰다. 숨 쉬는데 문제가 있다. 숨이 잘 안 쉬어진다 그러면은 횡격막 운동이 안 됐을 때 목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목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서 경수에서 어깨와 팔, 이 어깨부터 시작해서 팔, 손 끝까지 다 만들었어요. 손 끝까지. 그래서 모든 팔에 있는 모든 병, 어깨의 모든 병은 목에서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 오십견이라고 아시잖아요. 오십견 많이 그 고통받고 잘 안 낫잖아요. 왜 안 낫냐 하면은 오십견 걸리면은 전부 여기다가 뭐 침 놓거나 주사를 놓거나 뭐 수술을 하거나 그래요. 여기 어깨에서. 아니고 목에서 치료하는 거예요. 목, 경수, 5, 6, 7, 8번이 예, 어깨를 관리해요. 아, 그러니까 우선 이 정도만 해도 엄청 중요하네. 이 경수가 엄청 중요한데 더 중요해요.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기대하십시오. 요약하면은 뭐 이 그림을 보고 외우시라고 이 그림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경수가 이제 8개가 있어요. 경추뼈는 7개인데 경수에서 나오는 경추신경은 8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뼈는 7개인데 뼈 위에서부터 하나씩 나와요. 근데 제일 처음에 1번 경추신경은 옆으로 안 나오고 안으로 들어가요. 목 내부로 들어가요. 뒤에서 두개골 밑에가 이제 1번이겠죠. 거기서 목 내부로 들어가서 여기를 관리해요. 여기 뭐가 있죠? 이 안에 근육도 있고 혈관도 있고 갑상선도 있고 연골도 있고 또 우리가 소리를 내는 그런 기관들 다 이 안에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뇌줄기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어쨌든 1번 경추에서 만들었고 그걸 관리해요. 2번 경추 신경은 1번 경추 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뒤로 나오는 거나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옆으로 나와요. 한번 만져보십시오. 옆에 이렇게 만져보면은 뼈가 만져져요. 그쪽으로 나옵니다. 2번이.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2번은 어디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 목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뒷머리. 뒷머리가 아프다. 뒷머리가 막 뒷골이 아파 이런 얘기 하죠. 골이 아픈 게 아니에요. 음, 뇌가 아픈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은 뒷머리 부분, 거기를 이제 근육을 후두근이라고 하는데 후두근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어요? 2번 경추신경. 거기서 거기가 문제 있는 거고 2번 경추신경을 관리하는 그 안에 있는 2번 영역에 해당되는 목에 있는 적수를 경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치료하면은 잘 낫는 거예요. 3번은 어디로 가냐면 3번은 2번은 이 뒤통수 전체를 여기까지 100회짜리까지 이렇게 덮어서 관리를 하는데 3번은 뒤에 뒷부분하고 옆으로 이렇게 가요. 옆으로 가서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어요? 근육도 있지만은 귀도 있고 이빨도 있어요. 그래서 이명하고 치과 치통 문제도 어, 네, 3번 경추신경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3번 경추신경을 치료하면 의외로 이명이 치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명 대신에 이제 약 네 가지의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치료해야 되지만은 그만큼 목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4번.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게 1번이라면 1번, 2번, 3번, 4번 이 정도 되겠죠. 중간에 옆으로 나온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옆으로 나와서 이것은 목 전체의 근육을 관리해요. 목 전체. 그래서 목이 예뻐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4번 신경이 활성화돼야 되겠죠. 아, 여기까지는 목까지, 이 어깨에 있는 이목. 그 다음에 5, 6, 7, 8번은 무조건 다 팔로 가요, 팔로. 그래서 5번이면 이 정도 되는데 5번에서 어디로 가냐? 팔을 세워 보세요. 세워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뻗어 나와 가지고 이 상부 엄지 손가락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서 목에서 5번이 이렇게 내려와서 엄지 손가락까지 이렇게 가요. 이쪽에 모든 문제는 5번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찢어졌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오븐신경을 치료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오븐신경이 더 활성화되면은 더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원리예요. 그리고 신경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그 안에 있는 어떤 경수가 문제가 되면은 동시에 이쪽 5번 신경이 관리하는 이 영역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은 어디로 가냐면 이 뒤로 가요. 뒤로.
뒤로 가가지고 팔꿈치 쪽으로 해서 손가락 끝까지 연결되고 7번은 이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요. 네. 그 다음에 8번은 이 앞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목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깨를 거쳐서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외워 두시면 됩니다. 음, 자, 그게 다가 아니구나. 예. 자, 이걸 보시면 되게 복잡해요. 이거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걸 다 외우시라고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의미만 하시면 돼요. 신경이 하나가 딱 떨어져 갖고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신경이 예를 들면은 이게 1번 신경인데 1번 신경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 서린신경하고도 연결되고 뒤로는 다른 신경하고도 연결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1, 2, 3, 4, 1, 2, 3, 3번까지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4, 5, 6, 7, 8번 또 따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모든 신경이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번호대로 외워야 되냐면 주된 역할을 걔네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안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기관들을 관리한다. 2번은 마찬가지로 목 내부하고도 연결은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뒤로 가갖고 뒤통수, 후두근 이쪽을 관리한다. 이게 참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뒤 근육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등 전체로 해서 천골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세를 잡는 데 있어서 이 뒤쪽 근육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2번이 후두근, 3번은 목 내부로 들어가서, 목 내부도 연결되어 있지만은 후두근 하부, 그 다음에 옆에 척두, 여기를 척두근이라고 해요. 척두근 하부, 후두근의 하부, 척두근의 하부, 귀, 하골까지. 그래서 이명 귀의 문제, 이빨의 문제도 3번하고 연관이 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신경이고 이 안에는 경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경망이 끊어지거나 뭐 이렇게 손상을 입거나 그래도 문제가 되지만 이 속에 있는 경수가 약해지거나 제대로 활성화 안 되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치료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4번은 이 전체 목 근육을 관리한다. 조금 더 그림을 한 번 더 보면은 1번은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2번은 뒤통수, 3번은 목 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4번은 목 전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 음, 네. 일단 기억을 꼭 해두시면 나중에 어딘가 통증 있고 불편할 때 평소에는 안 그런데 이상하게 어딘가에 불편하고 원인을 못 찾겠다. 아니, 뭐 이렇게 근육이 찢어진 것도 아니고 어디 부딪힌 것도 아닌데 통증이 온다. 그러면, 목에서 신경이 눌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목 내부가 약해져 있구나. 그런 걸 살펴가지고, 목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경추도 바로 세우고 그 안에 있는 경수도 튼튼하게 해야 되겠구나. 근육에 대한 부분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6, 7, 8번은 여기서 나오는데 1, 2, 3, 4는 이렇게 연결되는데 5, 6, 7, 8번부터는 이렇게 연결되죠. 이렇게 5, 6, 7, 8번은 이쪽으로 나와요. 어깨를 거쳐서 이게 이제 실제 해부 사진이에요. 음, 실제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근육이 덮여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네. 5, 6, 7, 8번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여기서 5번 뒤로 팔꿈치 쪽 6번 하부로 7번 앞으로 해서 손바닥까지 8번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목은 사실 이렇게 짧아서 뭐 구분 안 하고 그냥 다 해도 돼요. 양절류 치료를 한다 만일 그럴 경우에는 뭐 몇 번 따지지 말고 다 해도 괜찮습니다. 음, 뭐 이거는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혈관도 경수가 관리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혈관은 왜 중요하냐? 특히 목에 있는 혈관은 다른 혈관하고 좀 달라요. 목에는 네 개의 혈관이 올라가요. 앞에서 두 개, 뒤에서 두 개예요. 앞에서 올라가는 것을 총경동맥이라고 하고 뒤에서 올라가는 것을 추골동맥이라고 해요. 총경동맥은 심장에서 나와서 바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갈라져요. 여기서.
만져보면 툭툭 뛰는 데가 있죠. 갈라져 갖고 하나는 뇌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얼굴로 나옵니다. 여기는 워낙 큰 동맥이라서 잘 막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분기점, 여기에 지방층이 쌓이거나 어떤 불순물이 쌓여가지고 그것이 올라가서 떨어져 갖고 올라가서 뇌 혈관을 막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50대 이후부터는 항상 여기를 이 안에 어떤 무언가가 쌓이지 않도록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속에서 신경이 나와서 관리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여기서 하나, 이 대동맥에서 이렇게 분지가 나와가지고 뒷머리에요. 이 뼈 속으로 들어가서 올라가는데 이게 추골동맥이에요. 이거는 큰 동맥이라서 큰 영향을 안 받아요. 뭐 딱 뚫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서 잘 눌리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뒷머리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극돌기, 이 뒤를 극돌기 여기를 횡돌기라고 하는데 횡돌기 옆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서 두 개가 올라가잖아요. 두 개 올라가서 두개골 밑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서 들어가요. 근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에 있는 근육을 이걸 후두근이라고 해요. 후두하근이라고 해요. 이쪽이 경직이 되면 이게 눌려요. 눌리게 돼 있어요. 이런 영역이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다가 여기서 눌리면은 지속적으로 뇌 혈액 공급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두개골과 1번 경추 사이의 근육이 굳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끔 보면은 뒷머리 이쪽에 근육이 이렇게 부어 있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러면 여기가 눌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또는 여기 주름이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름이 잡힌다는 것은 원래 있던 근육인데 근육의 길이가 이렇게 안에서 짧아진 거잖아요. 안에서 짧아진 것은 척수뼈예요. 경수뼈, 경추. 경수뼈가 이렇게 눌리면은 근육은 짧아지니까 주름 같은 게 생겨요. 그러면은 이 내부에 있는 근육들이 뭉쳤겠구나. 그러면은 뇌 속으로 올라가는 혈액이 부족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뇌경색이나 또는 뇌출혈 또는 뇌 세포들이 이상이 생길 수 있겠구나. 뭐 혈관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어쨌든 진짜 중요한 게 뇌척수액입니다. 뇌에는 뇌척수액이 흘러요. 뇌척수액이 잘 안 흐르면은 온갖 뇌병이 생깁니다. 온갖 뇌병. 예를 들면 치매, 알츠하이머, 뭐 파킨슨 이런 것들이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 세포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왜 뇌 세포가 망가지냐 하면은 뇌에 독성 물질이 쌓여서 그런 거예요. 뇌 독성 물질을 매일같이 청소해 주는 게 뇌척수액이에요. 매일같이. 언제? 잠잘 때. 특히 잠잘 때 그래요. 그러니까 뇌척수액 순환이 되게 중요해요. 혈액순환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혈액순환보다 훨씬 중요한 게 뇌척수액의 순환이에요. 뇌척수액은 뇌실에서 만들어져서 뇌 전체를 돌고 또 척수 끝까지 다 돌아요. MRI 사진으로 이걸 찍기가 참 어려운 건데 MRI 사진으로 촬영을 했어요. 이런 모습으로 뇌척수액이 흘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장에서 펑 치면은 줄었다가 반대로 이렇게, 어, 음, 뇌척석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뇌척석이 많이 순환이 안 되면 뇌세포들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100%입니다. 뇌척석 순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세히 보시면은 뇌척석이 어디로 빠져나오냐면 이 위에 여기 정맥동이라고 해요. 정맥동. 이게 정맥혈로 빠져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양전류를 하다 보면은 뇌를 이렇게 들잖아요. 두개골. 두개골을 이렇게 들었을 때 그 두개골이 무겁다고 느껴지면 뇌측색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뇌 자체의 무게가 1.4kg이거든요. 1.4kg의 뇌가 뇌척수액에 가득 싸고 있기 때문에 약 50g 정도로 무게가 줄어요. 그래서 머리가 가벼운데 만일 뇌척수액이 제대로 안 흐르거나 어딘가에 막혀 있으면 이 무게가 늘어나요. 그래서 뇌척수액 순환이 안 되는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양절류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뇌척수액 순환을 잘 시킬까 이거 아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새로운 이론이 나왔어요. 한번 놀라운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뇌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고 쌓이면 신경세포가 손상돼 치매와 같은 뇌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뇌 속 노폐물 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동안 이 배출 경로를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뇌 속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중심 경로를 찾아내 치매 치료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취재 양회영 기자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쓰면 뇌에서 일종의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노폐물이 뇌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쌓이면 신경세포를 손상해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노폐물을 포함한 뇌 척수액이 어디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주요 경로가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뇌 척수액이 뇌 밖으로 빠져나가는 중심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뇌 척수액은 코 뒤쪽에 있는 비인두 림프관망으로 모이게 되고 목 림프관과 목 림프절로 이어지면서 뇌 척수액을 뇌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림프관에 형광 단백질을 발현하는 특수 생지를 이용하여 뇌 기저부와 목 부위의 뇌 척수액 배출 경로를 정교하게 시각화하였습니다. 비인두 림프관망이 뇌 척수액 배출 경로의 허브가 된다는 것이 핵심 결론입니다. 연구팀은 노화에 따라 비인두 림프관망이 변형돼 뇌 척수액 배출이 줄어드는 것도 확인했는데 특이하게도 목 림프관에는 노화에 따른 변형이 없었습니다. 이를 이용해 목 림프관에 있는 근육세포의 수축과 이완을 약물 조절로 유도한 결과 일종의 펌프처럼 작동해 뇌 척수액을 쉽게 빼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목 부위 림프관을 효율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뇌 척수액의 배출, 즉 뇌 청소를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치매를 비롯한 신경퇴행성 뇌질환의 예방과 치료 개발에 새로운 토대가 될 것입니다. 연구팀은 노폐물이 포함된 뇌 척수액 배출 조절을 머리가 아닌 목에서 손쉽게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 결과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영장류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뇌 척수액 배출 경로를 연구 중인데 생쥐와 비슷한 결과를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신경총이란 말을 바꾸겠습니다. 비인두 림프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 첫 번째 이게 네이처지에 실렸습니다. 올해. 네이처지에 실릴 정도라면은 엄청나게 엄정한 검증을 받아서 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니 뇌측 수액이 어디로 빠져나오는지 몰랐단 말이야. 교과서에 분명히 정맥동이라고 돼 있는데 정맥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 아니었단 말인가? 정맥으로 빠져나오는데 주 통로가 비인두 림프관이라는 걸 새로 밝혀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밝혀낸 거예요. 비인두, 그러니까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네이소파린셜 림파틱 플렉서스. 네이절, 코를 네이절 그러잖아요. 네이절, 코 뒤쪽에 있는 거예요. 코 뒤쪽에 있는 림프절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물로 이걸 처리를 했더니 이게 펌핑의 역할을 해요. 머릿속에 이게 머물러 있는 온갖 노폐 물질들을 이렇게 펌핑해서 뽑아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약으로 그게 가능하다면은 여기에 양전류를 해주면은 펌핑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통로가 뚫린다 이게 아니라 펌핑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뇌척수액이 이렇게 뒤에 코 뒤쪽에 있는 이 부분 여기가 뇌줄기잖아요. 뇌줄기 앞쪽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연결돼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사실은 우리가 고개를 약간 들어서 턱 바로 밑에 연골 옆에 흉쇄유두근 옆에 이게 쏙 들어간 데 있죠. 여기 탁 잡고 약간 고개를 돌려서 쭉 밀어 넣어 보면 맥히는 데가 있어요. 상부에. 맥히는 그게 뼈예요. 뼈. 경추뼈 전면이에요. 거기서부터 양전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안 했거든요. 앞으로는
모든 양절요법에서 이게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주면은 뇌에 있는 뇌측수액 순환이 잘 돼요. 여기는 노폐물만 얘기했지만은 뇌측수액 순환이 잘 된다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노폐물, 독성 물질뿐만 아니고 뇌신경줄기세포의 순환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뇌신경줄기세포.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와 더불어 뇌신경줄기세포는 우리 몸의 원본세포예요. 원본세포가 우리 몸속에 잘 순환시키는 거라서 이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뇌측수액 배출, 순환 이런 부분이 몸 전체 건강에 엄청 중요하다. 어쨌든 그게 전부 다 경수에서 관리되는 거기 때문에 경수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아니 폐하고 심장이 그렇게 중요한 장기인데 폐하고 심장하고 거기다가 호흡하는 횡격막, 거기다 눈까지 얘가 관리한다고? 얘가? 예. 우선 기본적으로 폐하고 심장은 척추의 1, 2, 3, 4번 신경, 1, 2, 3, 4번 척수가 관리해요. 거기서 안으로 들어가고 폐하고 척수를 관리해요. 근데 동시에 목에서도 관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숨이 막힌다. 그러면 숨이 막힌다는 뜻은 기도가 막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숨을 못 쉰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막힌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질병 상황 속에서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 갖고 막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암 환자들한테 가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숨이 안 쉬어지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막 엄청 두려워요. 엄청. 아니, 내가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아니, 이게 뭐가 맥힌 것도 아니에요. 맥힌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횡격막을 관리하는 이쪽 신경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의 문제도 목에서, 그러니까 횡격막을 움직이지 않으면 숨을 못 쉰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횡격막이 작동하는 게 뭐냐면 숨을 쉬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기능이 이게 폐와 심장과 오장육부를 운동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숨을 깊게 쉬어야 돼요. 숨을 깊게. 저는 어떻게 쉬냐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쉬거든요. 처음에 배꼽으로 쉬어요. 배꼽으로. 숨을 그냥 가슴으로 크게 쉬려면 안 돼요. 배꼽으로 들이쉬고 그 다음에 밑에 기저근, 골반 기저근에서 한 번 더 당겨주고 세 번째 가슴으로 쉬고 네 번째 옆구리로 쉬어요. 예, 들이쉴 때 그 하나, 둘, 셋, 넷 같이 해요. 그러면 엄청 많이 들어와요. 내쉴 때는 그냥 많이 내쉬면 되는 거예요. 이 평소에 숨을 잘 쉰다는 얘기는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거나 또는 산소를 공급받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음,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잘 나가는, 그러니까 순환의 문제도 있지만은 몸 전체, 오장육부를 운동시키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쪽 목이 이걸 관리한다. 목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숨을 쉴 때, 어,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게요. 배꼽으로 먼저 쉬고, 그 다음에 기저근에서 한번 더 당겨주고, 그 다음에 가슴 근육으로 열고, 그 다음에 옆구리까지. 그렇게 네 번 하면은 숨이 많이 들어와요. 해볼게요. 평소에 맨날 그렇게 신경 쓰면서 할 수는 없는데, 그게 습관이 되면은 호흡량이 엄청 많아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폐와 심장과 횡격막과 눈을 누가 관리하느냐, 이거예요. 자, 잘 구분하셔야 돼요. 1번 경추 1번에서는 앞으로 가고 1번과 2번 사이 2번 신경은 옆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나와요. 옆으로 나오는데 그거 말고 또 한 줄기가 더 있어요. 한 줄기. 그러니까 목에는 신경 다발이 즉 경수에서 나오는 신경 말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교감신경관이라고 해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신경이 한 줄기가 더 있어요. 근데 이 신경이 모여 있는 것을 신경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음,
네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상경신경절. 위에 있고 경은 목을 얘기하니까 상경신경절, 중경신경절, 하경신경절, 그다음에 성상신경절. 별 모양이라 성상신경절. 네 개의 신경절이 있어요. 여기서 이 위에 있는 상경신경절이 폐기관지 눈을 관리해요. 여기가. 그러니까 아까 그 지점이에요. 아까 우리 어, 뇌 척수액이 순환되는 펌핑하는 그 지역, 그 위치, 거기에 똑같은 상경신경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경, 하경, 승상신경절은 심장을 관리해요. 그 다음에 경추에서 나오는 신경 중에서 3, 4, 5번이 횡격막을 관리해요. 이게 거의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구분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3, 4, 5번이 여기잖아요. 여기. 횡격막이 약하거나 숨을 깊이 못 쉬는 사람들한테는 여기를 치료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상경신경절은 무조건 중요해요. 상경신. 그러니까 양절로 하실 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유양돌기를 먼저 대잖아요. 유양돌기. 왜 유양돌기를 대요? 유양돌기에 3분 정도 전기를 통하는 이유는 이 앞쪽에 있는 모든 근육이 유양돌기랑 연결이 돼 있어요. 이뼈에 연결돼 있어요. 그 유양돌기에 3분 정도 전기를 통하면 이쪽 근육들이 이완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여기 흉쇄유돌근 근육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사각근 두 개의 큰 근육, 중요한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을 풀 때 다 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굳어 있는 것만 체크해서 풀어주면 돼요. 흉쇄유돌근이 많이 굳어 있으면 그 지역만 풀고 사각근이 굳어 있으면 사각근을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꼭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음, 상경신경절 또 어, 림프 경부 림프절 여기를 반드시 통전을 해가지고 펌핑이 되도록 해야 되죠. 여기는 신경도 있지만 여기는 동맥도 있고요, 정맥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여기는 뭐가 있어요? 상경신경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림프절이 있어요. 뇌측 속에 내려오는. 그 다음에 여기 동맥이 있어요. 또 내려오는 정맥까지 있어요. 나중에 조금 이따 보시면 미주신경까지 있어요. 미주신경까지. 그래서 여기가 엄청 중요해요. 여기가 잘 관리돼야 목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기서 잘 관리돼야 오장육부도 해결이 돼요. 오장육부도. 심장과 폐 외에 소화기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내려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 부분 상경신경절이 위치한 그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하나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뼈가 7개가 있고 8개의 신경이 나오는데 하나는 앞으로 들어간다. 하나 앞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옆으로 나온다.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 신경 외에 이 앞에 이 신경의 앞부분 여기서 교감신경관이 저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신경이 따로 있다. 따로 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다. 자, 그것을 이거 하나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음. 혹시 뭐 다 알고 있는데 또 자꾸 설명한다고 귀찮아 그러시진 않으시겠죠? 워낙 중요하니까 그래요. 예. 1번 신경은 경추 1번 신경은 경수에서 나와서 경수가 관리자예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경추, 흉추, 요추, 천골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척수의 구조를 봐야 돼요. 이 척수가 도대체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 경수가 관리자고 거기서 신경이 나오는데 이게 앞으로 들어가고 목 전체를 관리한다. 이거는 1번 신경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뇌줄기에 있는 신경들도 같이 관리한다. 그 다음에 2번 신경은 옆으로 나오는데 이 뒷목, 후두근을 관리한다. 그 다음에 3번 신경도 옆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경부상하, 그러니까 두 후두근의 하부 또 이 목의 하부 이쪽을 관리한다. 4번은 목 전체를 관리한다.
5, 6, 7, 8번은 어깨에서 나와가지고 팔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관리한다. 이건 이제 근육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근육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경수가 근육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앞에 상경신경절, 중경신경절, 하경신경절, 성상신경절이 별도로 신경망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경신경절은 폐기관지, 눈을 관리한다. 그 다음에 중경신경절은 심장, 하경신경절, 성상신경절도 심장을 관리한다. 그런데 여기서 횡격막이 경추 3번, 4번, 5번 신경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경추와 경추신경과 경수 그 안에 있는 뇌 그것을 치료해야 치료가 완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미주신경은 뇌줄기, 그러니까 척수와 뇌줄기는 구분이 안 되는 거지만은 뇌 속에 두개골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뇌줄기라고 하고 그 밑에 있는 걸 척수라고 하는데 뇌줄기에서 뭐가 이렇게 나와요. 뇌줄기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내려가고 오장육부를 관리해요. 뭐뭐 관리하냐면 기관지, 식도, 여기는 대동맥, 심장, 폐, 위, 간, 췌장, 비장, 소장, 대장까지. 오장육부를 얘가 관리하는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가. 여기서 내려와요.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죠? 빠진 게 신장방광, 자궁난소, 직장. 그것은 이 미주신경이 관리하지 않고 천골에서 나가는 부경암신경이 관리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음에 이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 건데 또 한 가지는 척수에서 이게 뇌하고 똑같다 그랬죠? 이게 온몸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척수에 쭉 올라간 뇌가 된 거잖아요. 척수에서 앞으로 척추뼈가 있으면 이 척수 앞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신경들을 형성한 다음에 여기서 신경들이 나가서 각 오장육부를 다 관리해요. 척수가. 그래서 이거는 신경절이고 이건 신경망이니까 실제 관리자는 이거예요. 척수예요. 척수를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이 신경망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희한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게 서로 신경절을 구성해 갖고 위로 쭉 뻗어 있어요. 저 꼬리뼈 위에서부터 꼬리뼈 위쪽에서부터 척수 양쪽에 두 개예요. 척추뼈가 있으면 척추뼈 양쪽 전면에 양쪽 앞면에 이렇게 쭉 올라와요. 이게 어디로 올라오느냐? 바로 목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목에 있는 상경, 중경, 하경, 성상신경절이 여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럼 여기서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어디로 네. 갈까요? 맨 마지막에 네. 한번 여러분 추측해 보십시오.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여기서 다 연결되었고 뇌까지 만일에 연결이 됐다면은 얘가 오장육부의 총괄 관리자잖아요. 이걸 보면은 오장육부는 각 관리자가 있지만은 또 서로 다 연결돼 있구나. 그래서 오장육부 중에서 어떤 장부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서로가 다 알 수가 있겠구나. 서로 다 영향을 받겠구나. 이거는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뇌로 올라가요. 뇌로 올라가서 어디서 최종적으로 관리가 되냐 하면은 시상하부라고 해요. 시상하부. 시상하부가 엄청 중요해요. 우리 의식, 정신작용에 있어서도. 그래서 결국은 요즘은 이제 그런 논문들 나옵니다. 오장육부의 느낌, 오장육부의 감정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속이 편해야 밥을 잘 먹고 소화가 잘 돼야 속이 편해야 우리의 뇌가 편하다, 행복하다 이거예요.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좀
형이상학적 존재인데 뭐 그 정도일까 싶은데 감각이란 게 그렇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교감신경간이라고 하는데 간은 기둥을 얘기해요. 이게 끝까지 올라가서 교감신경이 끝까지 올라가서 목, 경신경총 네 개가 있었죠. 거기를 거쳐서 뇌의 시상하부로 연결된다.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장육부 치료에 있어서는 아까 목에서는 미주신경 치료, 여기는 뭐 진짜 모든 병을 치료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지만 최종적으로는 뇌에서 시상하부를 치료해야 돼요. 시상하부. 시상하부는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 많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시상하부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약으로 되느냐? 안 돼요. 정신적인 뇌의 모든 질환은 시상하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성장, 모든 영적인 성장, 시상하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진정한 행복감, 전부 시상하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럼 고치는 것은 어디서 고치느냐, 여기를 통해서 고칠 수가 있다. 예, 그런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추 엄청 중요한 거 알았어요. 경수, 목이 엄청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아니, 우리 몸의 모든 것하고 이 목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 우리 모든 세포들은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죠. 몸이 만들어질 때부터. 왜? 뇌는 그 위치를 보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앞으로 이게 흰 모양이어야만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경추를 비롯해서 척수의 모든 문제는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이 맨 앞에 있는 이 뼈가 이거예요. 이 뼈예요. 그 다음에 이 톡 튀어나온 뼈가 이거예요. 등에서 만지면 만져지는 게 이거예요. 이걸 극돌기라고 해요. 극돌기. 옆에 횡돌기가 있고. 자, 그러면은 이 안에 이게 이제 척주라고 하는데 척주와 극돌기 사이에 여기에 척수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척수가 모든 몸을 만들었죠. 이게 뇌하고 똑같아요. 구조도 뇌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손상받으면은 모든 병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손상받으면. 그럼 어떤 경우에 이게 손상받느냐? 첫 번째가 이 자세예요. 이 뼈가 압박을 하면은 이게 압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디스크가 이렇게 눌러도 압박이 되겠죠. 또는 이 뼈가 여러 개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으니까 뼈가 이렇게 위에서 눌려갖고 튀어나가서도 압박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뼈가 뭐 어떻게 잘못해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이 안에 있는 척수와 신경망이 눌리거나 손상을 받으면 기능적인 이상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목에 있는 이것 중에 일부가 손상이 되면은 전신마비가 와요. 온몸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온전히 잘 복구하느냐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좀 더 튼튼하게 만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자세입니다. 자세. 뭐 이게 우리 보통 일자목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안쪽으로 좀 휘어 있어야 이게 안 눌리는데 일자목이 되면 이게 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뼈를 경추 전만 앞으로 이렇게 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목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추간판 탈출. 여기 있는 디스크가 이 척수 또는 신경을 밀었을 때, 그 다음에 척주관이 협착돼가지고 이게 밀렸을 때, 그거예요. 거의 대부분, 거의 뭐 9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래서 이것이 제자리를 잡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걸 제자리를 잡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뼈를 맞추면 될까요? 뼈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뼈는 고정된 구조체예요. 뼈를 맞출 게 아니라 뼈를 붙들고 있는 근육들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뼈를 붙들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근육들이 있어요. 그 근육들이. 그래서 우선 이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 머리가 원래 무거운 거예요. 원래 무거운데 내 척수에게 잘
순환하면서 이제 견딜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건데, 자세가 안 좋으면은 이게 엄청 무거워져요. 여기 나와 있죠? 자세가 똑바를 때 4.5 내지 5.5kg인데, 자세가 30도 이렇게 굽잖아요. 그럼 이게 18kg. 이게 목에 주는 하중이 18kg 같아요. 목이 엄청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거북목이라고 할 때 여기 이만큼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자동으로. 그러면 갈수록 목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여기만 해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몸 전체를 해결해야 돼요. 그 자세를 바로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실 거, 맥킨지 신전 동작이 뭐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앉아서 특히 휴대폰 볼 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목뼈에 엄청 하중이 가요. 엄청 하중이 가요. 특히 차 타고 다닐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조금만 연습하면 되거든요. 엉덩이 뒤로 딱 빼가지고 붙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요. 엉덩이 뒤로 완전히 붙인 다음에 이렇게 자세 잡으면 이 자세가 나옵니다. 특별히 보조구를 안 써도. 근데 대개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허리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목에도 문제가 생겨요. 허리하고 목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작 하지 말라는 건데 뭐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잠잘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잘 때 이 수면베개라 그러나요? 이런 베개. 그래서 목이 전만, 앞으로 휜 것을 전만이라고 하거든요. 목의 전만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자세가 약보다 훨씬 중요하다. 운동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운동이 꼭 필요해요. 운동이. 제가 두 가지 운동, 반탄체조하고 걸을 때 자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것만큼은 하시기 바랍니다. 수련 때 많이 하죠? 반탄, 기본적으로. 활개스타고 같이 하면 활개 하나 잡고 앉아. 말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발이 이제 앞발 섰다 뒷발 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연습하다가 그 다음에 앞발 섰을 때 팔이 올라갑니다. 앞발 섰을 때. 그 다음에 뒷발 섰을 때 내려와서 또 앞발 섰을 때 올라갑니다. 여기서 안쪽으로 내려와고 뒷발 섰다가 앞발 섰을 때 올라.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손이 위에 있을 때 앞발, 내려갔을 때 뒷발. 이것만 연습하면 되는데 주의할 게 뭐냐 하면은 손은 이 이마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이마를 넘어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이제 무술 하시는 분들이라서 아주 힘차게 하는데 힘차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춤추듯이 아름답게 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반드시 새끼손가락에 힘을 줘야 됩니다. 다른 데는 다 힘을 빼고 해야 돼요. 다른 데는 다 힘을 빼는데 새끼손가락에만 힘을 딱 주고 합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이것을 계속 하면은, 이제 근육 운동도 되긴 되는데, 근육보다 더 중요한 게 척추의 위치를 제대로 잡아줍니다. 검으로도 바로 이어져요. 어깨 옆편하고 네, 걷기 자세. 잘못된 운동보다 좋은 자세로 허리 통증을 치유해야 한다고 말하는 정선근 교수. 그도 늘 허리를 뒤로 펴서 젖히는 신전 자세를 유지한다. 네,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발꿈치 뒤가 먼저 앞에 닿게 하고 어깨를 피는데 어깨를 내가 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뒤에 견갑골이 있어요. 견갑골을 당긴다는 개념. 견갑골이 이렇게 당겨져야 돼. 이게 늘어나면은 특히 여자분들은 전부 병이 옵니다. 견갑골을. 그 다음에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이 턱이에요. 턱을 살짝 올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걸어가면 됩니다. 이게 뭐 특별히 우리가 시간 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 잠깐 서 있을 때 반탄하고 걸어갈 때 이 자세하고 그러면은 목뼈와 모든 척추뼈가 바로 서요.
막 손으로 이렇게 안 해도 바로 쓰게 돼 있어요. 이걸 매일 생활화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음, 양절유효법. 양절유를 어떻게 하느냐? 양절유효법 또는 신부온열 또는 약초뜸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음, 양절유효법 특히 목은 양절유효법 양절유로만 가능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아까 잠시 설명드렸다시피 흉쇄유돌근과 사각근 중에서 만져봐가지고 특히 굳은 부분만 풀어주면 돼요.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어, 유양돌기, 유양돌기 3분 이상. 유양돌기는 귀 뒤에 보면 이렇게 뼈가 하나 툭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 끝이에요. 거기에 동전을 딱 대고 3분 호흡을 맞추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흉쇄유돌근 그 다음에 사각근 중에서 굳은 거 풀어주고 그 다음에 경신경총, 림프, 정맥, 동맥, 뇌측수액 여기다가 미주신경까지 흐르는 지역이 바로 여기잖아요. 그죠? 혈자리 이름으로는 이제 천용혈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은 여기 갑상연골이 있잖아요. 갑상연골 옆으로. 이 동시에 두 개 하면 좀 안 돼요. 한쪽으로만 하고 이때 고개를 살짝 돌리면은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가서 어디를 만져야 되냐 하면은 목뼈, 경추뼈의 전면이 손이 닿아야 돼요. 그러면서 눌렀다가 뗐다가 이렇게 하면서 통전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뇌의 신경 문제, 림프 문제, 정맥, 동맥, 뇌측수액의 흐름, 미주신경 이런 것들이 다 효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하냐면은 후두근이 아니고 반극근입니다. 반극. 우리 다음에 실습할 때 하시 좀 뒤에 이제 제일 큰 근육이 반극근이라고 있어요. 두 개. 그 반극근이 두개골에 붙어 있는 그 지점. 근육을 만지는 게 아니고 이 두개골 뼈에 붙어 있는 그 지점에서 약 3분 정도 통전을 해주면은 거기서부터 척추 7번까지 그쪽 근육이 쭉 풀리게 돼 있어요. 그게 풀려야만 뇌 속으로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목 근육, 어깨 근육, 팔 전체 이거를 이제 특별히 그쪽만 치료할 때는 목에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5, 6, 7, 8번 위주로 해가지고 그쪽 5, 6, 7, 8번 신경을 풀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목이 갑상선, 식도, 기도, 이명, 치통하고 연관이 있다. 전부 2, 3, 4, 2, 3, 4번 그쪽이죠. 1, 2, 3, 4번. 그 다음에 심장, 폐, 횡격막, 눈 이것은 옆으로 나오는 신경이 아니라 교감신경 간, 앞, 내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신경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속에서 해줘야 돼요. 이 속에서. 아까 세 번째 경신경총, 림프, 정맥, 동맥, 뇌측수액 이거하고 심장, 폐, 횡격막, 눈 이거 전부 다 같은 위치입니다. 이거 전부 다 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이 지점 하나가 이 모든 것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말도 못하게 중요하죠.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물론 양절류 할 때에 뇌에 에너지를 넣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전에 목을 치료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 목이 치료가 안 되고 뭐 뇌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 목이 치료 안 되고 목에 문제가 있는데 소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 왜냐하면 몸의 모든 신호가 목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 치료가 엄청 중요하다. 질문하세요. 음. 저희가 녹화를 했나요? 하셨어요.